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가가는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하다가 7003번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주 들려듣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청취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이 프로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무소속입니다. 부결시키면 안 된다면 법을 바꿔서 바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결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면에 보면 이제 김명 대법원장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저거 됩니까? 예.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예. 김수환 수장 후보자 부결에 대해서 청와대와 무슨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격앙해서 막 할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결정을 존중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 분립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예. 그 결과를 겸허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늘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금 방송이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 체크도 하고 있고 젊은 정치인분들 모셔가지고 토크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내공이 깊은 두 분 교수님께도 프로그램을 하나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국민의당의 어떤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결정을 좀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국민의당에서 예. 어떤 당론을 정하자. 이런 말씀요. 예. 네. 크게 보면은 이것이 당론을 결정할 문제인가 하고 예.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론을 결정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준 문제만큼은 적어도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예. 어려워도 큰 길을 가자. 그리고 인준 문제는 저는 당론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모든 것이 당론 정할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당론을 정할 문제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적어도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안 정하는 게 원칙이다. 네. 더더욱이 좀 당내에 이 지금 김명수 후보자로서는 찬반 양론이 많아요. 예. 이건 당론장이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자유투표가 정답인 거죠. 예. 저는 국민의당이 그 어떤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이 막 서로 갈리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투표, 자율적인 어떤 결정에 맡긴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능력, 그러니까 자중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당론을 결정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어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예.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하는 예. 그 결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존중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더 강한 어떤 구심주 장악력이 있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네. 다른 정당과 똑같은 것이고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그런 장악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안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정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거기까지 매듭을 짓고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안보특보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경고를 했다.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악수를 선체로 했다고 해서 꽃꽃장수라고 칭찬을 하고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고 안보 라인에 문제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경고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고는 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데 대한 경고죠. 예. 이른바 자유분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볼 때는 대화할 사람이 아니더라. 예. 그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한 국방부의 장관이고요. 예. 한 사람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예. 서로 이견이 있으면은 서로가
대화를 조절할 것이고 예. 또 아니면 바꿀 것이지 이거는 무슨 개탄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특히 국방부 장관이 네.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그거는 청와대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송영무 장관이 그대 면목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습니다. 사과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문제는 그 답변을 저도 들으면서 예.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예.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진 않아 개탄스럽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고 이분은 뭐 학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 안보 입장으로서는 조금 적절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분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예. 입각전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예. 이분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책을 담당해서 직접 책임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문정인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표현이 좀 본인 말대로 예. 표현이 좀 과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저는 지금 드러난 예. 그런 부분들 예. 분명히 청와대에서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든 뭐든 간에 예.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에 촉발된 문제점은 전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 특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예. 그야말로 특보라면 그냥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보좌 역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외교안보 특보 어떤 특별 보좌관이 뭐 어떤 법에 규정된 특별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그야말로 이제 어떤 정책 결정 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뭐 언론 인터뷰나 뭐 외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이분이 특보라면 대통령의 어떤 그 자문 역할을 할 텐데 예. 핵 동결과 연합물질 축소를 뭐 막을 수 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북한 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한다면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자유롭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그냥 교수라면 네. 명예교수니까 지금 그냥 교수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외교안보 특보라는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분이 정말 얘기를 하려면 다른 분들과 조율을 하고 네.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사인이 있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분이 자꾸 이렇게 외국 언론과 인터뷰 또 다른 외부에서 이 강연 얘기하면서 예. 마치 현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네. 정책인 것처럼 들리도록 예. 자신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인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안 된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뭐 보상받고 싶은 것인지 예. 현 정부의 정책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외교안보 특보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결정 라인에서 얘가 자유롭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자문 역할로 그쳐야 되는 것이지 밖에다 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혼선의 원인인 거예요, 사실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안보 특보의 역할이 예. 정확하죠. 어드바이저리 그렇죠. 그룹이니까. 예. 그렇죠. 철저하게 어드바이스 역할, 예. 좋은 그룹이고 예. 또 가끔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 그 얘기는 다소도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 다소 그 정부 정책과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른바 전략적인 거거든요. 네. 그만큼 외교안보 특보의 이 발언은 중요한 건데 네. 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예. 둘 중에 대통령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은 문정인 특보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조율이 저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조율이 안 된 얘기라고 하면은. 네. 또 하나 방금 노 교수님은 이제 문정인 특보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송영무 장관도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자, 이분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된 것, 정부에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이디어 그룹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전술핵 배치 우리 정부 입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얘기를 하죠 본인은? 예. 왜 협상하고 희망 그래요? 사항이겠죠. 왜 협상하고 그래요? 예. 가가지고 뭐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참수부대 창설해야 됩니까?
그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말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참수부대가 설치하는 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최종적인 집행 단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거를 앞장서서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이분하고 문정인 특보하고 두 분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지. 네.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계시는 건지. 예. 청와대에서 그러면 자문그룹하고 이 정부 내각그룹하고 다투면은 예. 청와대 안보실장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하는 건지. 예. 이 과정에 또 미국을 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저는 정말 국민이 불안하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얘기도 논란이 되지만은 예. 송유무 장관의 문제도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인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시중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복싱 경기를 할 때도 두 선수가 치열하게 인파이트를 하다가 헤드벗이 되면 머리를 부딪히면 두 선수 양쪽에 다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송영무 장관에게만 경고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특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워싱턴 DC에 날아가서 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갖다가 먼저 옛날부터 하셨던 분이세요. 이게 과연 특보로서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또 한 번 청와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정무 조치에서 조금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박성진 미래 이 벤처기업부 장관 27번째 후보였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경고를 주고 엄중 주의 조치하고 이런 인사에 관련된 정무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청와대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방지게 저는 청와대에서 경고를 내주고 싶은 정도예요. 공감합니다. 건방지게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공감입니다. 예. 박수정 박사님께서는 좀 자제하시고요. 제가 자제할까요?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 이 경고는 이제 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했던 그 워딩 예. 말 자체가 좀 지나친 그건 그런 지나치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그거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본질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혼선 문제는 청와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아까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면 이건 학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안보특보라는 타이틀을 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야말로 무슨 학교 뭐 명예교수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시비 안 겁니다. 예. 그야말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교수가 좋은 게 뭡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하고도 뭐 별 책임 안 져도 되는 네. 탁상 공론을 얘기해도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그러나 안보 특보라는 위치에서 그 타이틀을 가진 채로 네. 전술핵 핵 동결과 연합훈련 축소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당연히 아까 박상민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늘 그 귀를 점령하는 그럼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일단 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 예. 문정인 특보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단초를 아까 얘기한 이 갈등의 단초를 제기한 거는 예. 문정인 특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보는 자문 역할을 그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본인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학자 입장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저쪽 얘기하면 저처럼 자유롭게 얘기하려면 그냥 교수란 타이틀로 쭉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그렇죠. 예, 국무위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 입장이라는 걸 대표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 이건 정부 입장입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럼요. 개인 자격입니다.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인데 박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정제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말 하나가 전술핵 배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고 나중에 며칠 후에 전술핵 배치는 전혀 옵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무 국방장관도 사실은 그런 어떤 표현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 답변할 때도 그러니까 자꾸 어떤 국무위원들 얘기할 때 답변 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보좌진들 얘기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쑥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율을 거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고로 송영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다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을 공수가 어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반강제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의 차질 문제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군사평론가도 아니고요. 이분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문 역할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정책을 총괄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송영무 장관이 내일이라도 무슨 얘기하면 지금 혼자 개인 얘기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자문그룹 얘기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뜻인가? 네. 아니면 국방부에서 개인적인 의견인가? 네. 라고 하는 생각 든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안보 특보 다투다 십시다. 그 하는 발언의 표현의 내용을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표현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설사 문재인 특보는 자유로운 사회라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자유로운 사회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라고 뭐 만나서는 안 될 상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둥. 무슨 뭐 개탄스럽다는 둥. 이렇게 그 말을 더 험하게 얘기해버리면은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 엄중한 안보 위중에서 말한다는 거는 저는 송영무 장관이 찾을 문제는 우리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찾을 문제를 한번 냉철하게 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송영무 장관의 문제점도 저는 간단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마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정상회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안보라는 관점에서는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이 네 분의 어떤 안보 라인이 일관된 하나의 그 의견과 또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사건이 생기면 NSC를 자꾸 여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도 안보정책조정회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있었고요 그동안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어떤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서로 치열하게 뭐 치고 막든지 뭐 뜨든지 뭐 서로 뭐 날아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한 목소리는 일사불란이 아니고 내각 내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청와대 안보실장 라인과 또 외교 뭐 자문그룹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문제는 모든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 치열한 논쟁을 거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제된 정책으로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총책임자가 청와대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하시든 안보실장이 하든 말이죠. 이게 지금 청와대에도 국가안보실장이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은 이 외교안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분들 뭐 하시죠? 저는 우리 이런 얘기가 혹시 북한에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걱정돼요.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비판하는 목소리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듣는다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우리 안보에서의 어떤 목소리는 상당히 일관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5년이 문제가 아니라 30년, 50년 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또 성장,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면 미래 세대를 보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이 청와대를 비난하거나 정권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CNN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북한 핵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문정인 특보의 말과 비슷한데 이 점에 대해서 정리 겸 생각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제의식에 저는 공감이 갑니다. 문제의식은. 아마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한다? 또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다?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 또는 뭐 정 안 되면 청와대 전략적으로 외교안보의 뭐 특보단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얘기를 최종적으로 국가 통치권자가 그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최고 통수권자가 뭐 그런 얘기를 굳이 최종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여야 모두가 이제 좀 역지사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도 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 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지만 사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여야가 함께 모여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냉탕온탕 오가지 않는 그런 어떤 안보 정책을 함께 좀 마련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참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 가졌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